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안과 과제들을 윤성훈 중앙대 융합공학부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됐어요. 확산이 됐거든요. 네, 예.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배터리들, 낡은 배터리들 다 어떡하지? 네,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현재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앞으로 얼마나 더 시장이 좀 커질 거라고 보시는지. 근데 사실 그 전기차 배터리가 네. 전기차가 이제 많이 보급되기 시작한 게 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 2, 3년 지나면 10년도 되는데 네. 그때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많이 배터리가 배출될 수가 있고요. 네. 거의 10년도 되면 다시 또 바꿔줘야 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때쯤 많이 이제 배출될 걸 보입니다. 네, 그 10년 정도라고 하면 배터리의 수명,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10년 정도 되는 건가요? 수명은 사실은 더 쓸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전기차가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네. 예를 들어서 뭐 가혹 조건이 아니고 충전도 좋게 해주고 예를 들어 온도도 일정한 것이 있다 충전도 그러면 좋게 해준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는? 급속 충전을 적게 하고 예, 완속 충전을 많이 해주고 네. 그리고 안정적인 조건을 썼다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상태가 좋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쓸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10년도 되면 거의 교체 주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한 2, 3년 정도밖에 남지 그렇죠, 않았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니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의 시장 규모가 2020년에 4천억이었는데 예상하기로는 2050년 되면 600조까지 예. 확산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네.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고 또 한 10년에서 15년, 20년 이렇게 탄 차들이 폐배터리들을 낳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커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더군다나 요즘 특히 이제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그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많이 생산한다 그러면 향후 뭐 한 10년, 20년 후에는 네. 확실히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 뭐 거의 자명한 사실이죠. 네, 이게 그러면은 폐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요, 교수님. 네, 예.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사고가 난 차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노후화된 차도 있을 거고. 네.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수거를 하게 되나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사고 난 거는 따로 이렇게 취급하는 걸 알고 있고요. 네. 근데 거의 수명이 되고 오랫동안 시간이 돼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폐차하게 되는 네. 그런 거기서 나오는 그런 배터리는 따로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수명이 10년 정도 됐지만 용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걸 재활용하거나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보통은 우리가 10년을 썼다라고 했을 때 용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역시 그 차마다 많이 다를 겁니다. 네. 아무래도 차라는 게 네. 추운 데라든지 아주 더운 데서 운행하게 되면 네. 배터리가 또 여러 가지 많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뭐 기후가 좋고 또 충전을 급속 충전 적게 해서 차에 스트레스 많이 안 준다면 네. 배터리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많이 남아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뭐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네. 저항도 증가하고 용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교체한다든지 차를 폐차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80% 남아 있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오랫동안 좋은 조건에서 유지된 그런 배터리들은 내부 상태가 아주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전기- 80%나 남았는데 바꿔야 돼요? 그렇죠. 바꿔야 네.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워낙 그 네. 뭐랄까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예. 움직이려고 하면 아주 고용량의 전기차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80% 남아 있어도 이거를 이제 거의 좀 바꿔야 되는. 그래야 될 걸로 네, 보입니다. 아무래도 네. 그 정도가 되면 저항제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돼서 그 정도는 교체주의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 그보다 좀 적게 남은 경우도 역시 뭐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60% 이상이 남을 수 있는 거고. 네. 네, 워낙 천차만별을 할 텐데 그래도 전기차 자체가 워낙에 내부적 배터리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대비 아마 남아있는 잔존 용량이나 네. 그런 배터리의 가치는 높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가치가 높은 배터리가 뭐 시장에 나오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돈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황금알이 낳는 거위다. 네. 사실은 이거를 사서 아주 더 크게 이득을 남기고 팔 수 있다. 잘만 이렇게 조립을 하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폐배터리 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예. 네. 그 폐배터리가 우리 이름은 폐배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버려야 될 걸 생각하지만 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워낙에 좋은 유가 자원이 많이 들어있고 네.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구리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건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태가 아주 좋은 배터리들, 좋은 조건에서 운행해서 내부가 배터리 상태가 좋은 그런 배터리들은 다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다시 사용하는 거를 재사용, 네. 그리고 거기 있는 유가공설 뽑는 걸 재활용이라고 부르는데 리사이클이라고 네. 부르는데 그런 거를 분류 기준에 맞춰 선별해서 잘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여쭤볼게요. 네, 예.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떻게 재사용을, 뭘로 재사용을 한다고? 그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팩 자체를 그대로 네.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배터리 상태가 워낙 좋으면 팩 자체를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팩 내부에는 또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모듈로 구분해서 모듈 상태 좋다 그러면 그걸 쓸 수도 있고요. 그게 네, 그게 재사용. 재사용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시 전기차에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그렇죠. 부분이 네, 있으면 예. 뭐 전동 자동차 이런 네. 오토바이 같은 거에 좀 쓰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사실 그 중에도 만약에 모듈 정도까지 분해를 하고 나서 약간 더 팩보다 작은 단위죠. 분해하고 나서 만약에 상태가 좋다면 자동차에 쓸 수는 있겠지만 네. 아마도 그런 거 많이 안 할 거로 보입니다.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로드가 작은,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가 적은, 주행거리가 짧다든지 아니면 쓰는 게 쉬운 케이스는 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카트라든지 카트. 네. 아니면 뭐 ESS, 소형 ESS나 네. 그런데 적용은 될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다 쓴 배터리다 보니까 네. 사람의 인식 자체가 이게 안전할 것이냐. 그게 좀 걱정되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폐가 예, 예. 붙는 순간 뭔가 그렇죠. 네.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네. 새로 만든 프레시 배터리들은 새 전지들은 그 성능 자체 편차라든지 안전성 편차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측되게 비교적 안전하게 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말 그대로 폐전지는 이 차가 어떻게 있다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쓰다가 어떻게 이게 더 나빠질지 좋아질지 이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네. 효율적으로 예측해야 되고 예측이 됐을 때 애들의 안전 기준 같은 거 만들어줘야 되고 네. 그 테스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프레시셀하고 다른 그런 새로운 기준들이라든지 평가 방법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안전하다, 네. 충분히 보급이 되고 쓸 수 있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정말 그 좋은 상태가 좋은 배터리들을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지금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안전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마련된 건 아니다. 이제 시장의 초기 단계이기 네, 때문에 예. 그런 안전도 테스트를 좀 해야 되는 좀 과제가 있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네. 안전도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네. 프레시셀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폐배터리에서 하는 네. 리유스셀 네. 재사용 전지랑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그런데 이 배터리를 어느 정도 적용해야 될 것이냐, 안전도 테스트를. 네. 또 그 전에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그런 것도 중요하죠. 예, 안 그래도 이게 화재가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앞으로 보완이 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재활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예. 재활용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필요한 광물 같은 거, 소재 같은 거를 빼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예.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네, 이거 일단 그거 먼저 궁금해요. 우선 그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네. 되면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가치 있는 금속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특히 좀 귀하다고 알려져 있는 히토리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리튬, 니켈, 네, 그다음에 코발트, 그다음에 망간, 알루미늄, 구리 뭐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걔네도 효율적으로 추출한다든지 정제를 해서 네. 다시 써야 되는 것이죠. 그 소재들, 광물들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순수하게 이렇게 기술을 잘 이용하면 순수한 광물 그 자체로 다시 걸러내서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속 자체는 아니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염 형태로 특히 이제 그 한 가지 난점은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그 광석, 땅에 있는 광물을 캐서 정제하는 기술들은 네. 이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데 비해서 오히려 배터리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네. 섞여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 들어있는 불순물 같은 걸 어떻게 더 잘 정제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 순도를 만들어서 다시 그걸 쓰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배터리입니다. 네. 그걸 그대로 갖다가 배터리 양극재를 만든다든지 다른 정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수준까지의 그 순도라든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기술이겠죠. 사실 그 3만 개 배터리라고 네, 하는 예. 그 2차 전지, 네. 우리나라에서 주력하고 있는 그 전지에 광물이 좀 모자라서 공급도 조금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네, 예. 전기차 시장은 더 커질 거니까 네, 예. 이렇게 이제 폐배터리에서 재활용을 해서 광물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만큼 또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추출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한 배터리에서 몇 % 정도가 추출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이 금속성 물질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과도하게 이상이 섞여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우리 지금까지 있는 추출 기술 활용하게 되면 거의 다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큼 경제성 가치가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경제 기술로 네. 배터리에서 리사이클 시켰을 때 재활용했을 때 얼마나 경제성 있게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네. 동시에 이거를 그 정도 순도를 맞춰서 실제 차를 만드는 배터리에 들어간 원료 소재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는 좀 해결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폐배터리라고 하는 게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이거에 대한 연구를 막 진행을 하고 있겠군요. 예, 이제 네. 많이 시작해서 네. 관심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관심을 예, 예. 가지고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점이라고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인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적용된 모델들이 원통형, 각형 파우치 세 개가 있는데 네. 더군다나 이 원통형, 각형 파우치도 내부 그 안에 있는 에너지 밀도라든지 네. 사용하는 재료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니켈 함량 얼마를 쓰고 어떤 니켈 함량 다르게 쓰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본적인 원통형, 각형 그다음에 파우치 포맷에 맞춰서 네.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거기 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내부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그 전극 정보들 어떤 재료를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좀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어떤 일관화된 네. 어느 정도 시스테매틱한 그런 그 정제 기술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잖아요, 폐배터리가. 네, 지금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외국에서 그 배터리를 분해해서 우리 기술을 좀 가져가면 어떡하지? 기술이 유출되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는 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그 모든 전지가 지금 전 세계 다 똑같이 팔리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서 다른 그 우리나라 배터리를 가지고서 분해한다고 똑같이 분석은 가능할 거기 때문에 네. 그것 자체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예. 만들기 어려운 거라서요. 만들기가 어려운 거다.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네. 얼른 빨리 이 초기 시장을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지금 먼저 연구를 하고 있는 민간 기업과 배터리 기업 그리고 완성차 기업이 좀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예전에 어떻게 주도됐었냐면 네.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네. 배터리를 만들어서 자동차에서 납품하게 되고 전기세 나오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거의 통합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회사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이제 중국 쪽의 추격이 워낙 거세게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추격이라든지 또 외국 같은 게 특히 이제 미국의 유럽 쪽에 한국 회사들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 기술들이 점점 추격을 많이 당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국내에서 좀 힘을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민간 업체와 네. 이제 그 큰 기업들이 이제 좀 협력을 해서 좀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게, 우리 배터리 시장을 좀 지키게끔 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이거를 또 수거를 하는 것도 어떻게 수거를 해야 될지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좀 우후죽순으로 수거가 될 가능성도 있을 거거든요. 폐차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데서 하잖아요. 네, 예. 이거 수거하는 약간의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기존의 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폐차장에서 네. 알아서 수거하는 분위기가 되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전기차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걸 좀 더 체계적이고 관리가 잘 되도록 네. 특히 이제 요즘 특히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걸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네.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고 난 차량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는 데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잘 되는 게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된 관리업체 같은 것도 좀 생겨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이 그 폐배터리와 이제 전기차로 시작된 이 기업들의 확산이 계속해서 이제 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관심들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관심이 많아서 폐배터리 관리를 하겠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그 인산철계 배터리를 네, 많이 네. 보급했기 때문에 네. 그 보급을 통해 가지고 전기차가 많이씩 나와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걸 갖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스템 만든 건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 중국에서 쓰는 인산철 배터리는 우리나라 쓰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 그대로 적용이 어려울 거고요. 또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도 이제 갓 시작한 단계라서 아직 보급률도 낮고요. 네. 어떻게 보면 보급률 차원으로 봤을 때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선 관련 시스템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네.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중국하고 다른 형태 삼성 분기조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 리유즈 관련되고 아니면 또 폐차한다든지 네. 그런 걸 총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교수님이 전문가시니까 보실 때 네. 우리나라가 폐배터리 기술을 선점하는데 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좀 타개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단계에서 네. 폐배터리를 사용하는데 가장 이게 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과연 폐배터리를 리유즈할 것이냐, 네. 재사용할 것이냐, 재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부터 체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배터리를 그대로 갖다가 태워가지고 아니면 거기서 산호 추출해내가지고 쓴다면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렇죠. 거기부터 좀 자리를 잡고 네. 그리고 나서 분류하는 기준 잘 만들고 안전도를 높인 다음에 요게 먼저 선점이 돼야 뒤에 있는 뭐 리유즈를 하든 리사이클을 하든 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동시에 네. 물론 어떤 리사이클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리유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갖다가 이 배터리를 가지고서 다시 재설치하고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앞쪽에 분리하고 선별하는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그 인력 양성이라든지 네. 여기 총체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화학 기술부터 전기화학 재료, 네. 전기적 기술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앞쪽에서 분류 선별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라든지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게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동시에 이제 리사이클도 같이 해줘야죠. 고도 정제시키는 기술, 분별하는 기술 만들어주고 그 두 개를 같이 가게 되면 리유즈는 비교적 쉽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쪽 부분이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 있는 네. 그런 부분을 가질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만약에 우리나라를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네. 만점에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몇 점 정도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어요? 제가 그 부분은 좀 후하게 하긴 좀 어려울 것 네, 같고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 8, 9점이라면 네. 우리나라는 7, 8점 정도? 7, 8점 예, 예. 정도? 아직은 좀 해야 될 게 많다고 좀 생각됩니다. 네. 뭐 중국하고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네, 그럼요. 조금만 네. 노력하면 그건 또 맞습니다. 갈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예, 정부 맞습니다. 차원에서도 좀 확실한 네, 예.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에 대한 확실한 뭐 약속이나 지원 같은 네, 것들을 예. 좀 더 해준다면 이 시장이 초기 선점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네. 앞으로 경제를 좀 키워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정부도 관심이 많아서 네. 하는 의지는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엮어서 네,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냐. 예. 근데 종합학문입니다. 그쪽이 융합학문이고. 네, 예, 예. 그렇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술이 항상 먼저 앞서가고 정부의 규제가 풀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나 이제 법이 네, 마련되는 것들이 항상 뒤늦게 따라가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박자가 탁탁탁 잘 맞아서 앞으로 이 시장을 뻔히 보이는 미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 앞으로 이 시장을 좀 잘 운영을 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